가방 안쪽, 지금 이 순간 뭐가 들어있습니까? 영수증 몇 장, 언제 넣었는지도 모르는 포인트, 카드, 뚜껑 없는 펜, 엉킨 이어폰 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토끼띠 여러분, 그 가방 안쪽이 2026년 여러분의 금전운을 막고 있는 첫 번째 벽입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안 모이는 건 버는 게 적어서, 쓰는 게 많아서, 경기가 나빠서. 그런데 스님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분의 사주를 보고 생활을 들여다보면서 전혀 다른 것을 봐왔습니다. 돈은 기운을 따라 움직입니다. 기운이 막힌 곳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운이 탁한 곳에서는 돈이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가장 먼저 닿는 물건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 들고 다니는 그 가방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지하철 안에서, 회의실에서, 밥을 먹는 식당에서, 장을 보는 시장에서 여러분의 재물운은 가방과 함께 하루를 삽니다. 가방의 기운이 탁하면 하루 종일 여러분의 재물운도 탁합니다. 이 말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면 자연스럽게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스님이 토끼띠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꼭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은 병오년입니다. 토끼는 묘목, 마목, 즉 나무의 기운입니다. 봄의 기운, 위로 뻗어 오르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병오년에 오는 화바의 기운입니다. 한여름의 태양입니다. 목이 화를 났습니다. 봄의 나무가 한여름 햇볕을 받는 해입니다. 이 조합이 무엇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재물운의 대폭발입니다. 그래서 올해 토끼띠에게 금전운의 대운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기운이 생성되는 것과 그 기운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도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강물이 아무리 넘쳐 흘러도 수도관이 막혀 있으면 집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받아낼 통로가 막혀 있으면 그 운은 옆 사람에게 갑니다. 그 통로의 시작점이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가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월급날 통장을 열었는데 분명히 들어왔는데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그 느낌. 분명히 이번 달은 아끼려 했는데 또 카드값이 예상보다 더 나온 그 상황. 뭔가 기회가 온 것 같은데 타이밍을 놓쳤다는 그 아쉬움. 혹시 지금 이 말이 남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운의 통로가 막혀 있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스님이 드릴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왜 토끼띠에게 2026년이 금전운 대폭발의 해인가? 둘째, 지금 여러분의 가방이 어떻게 돈을 막고 있는가? 셋째, 가방 안쪽에 지금 당장 넣어야 할 바로 그것. 이 세 가지는 오늘 이 영상이 아니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가방이 있습니까? 혹시 바닥에 그냥 내려놓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단순한 습관 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963년생, 1975년생, 1987년생, 1999년생.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토끼띠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스님이 수십 년간 사주명리를 공부하고 수많은 분의 인생 흐름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명확하게 한 해가 보인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2016년 병오년, 이 해는 토끼띠에게 단순히 좋은 해가 아닙니다. 12년 주기로 돌아오는 재물의 문이 열리는 시점과 10년 단위로 흐르는 대운의 물결이 겹치는 아주 드문 해입니다. 이런 해는 평생에 두세 번 올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토끼는 묘목입니다. 사주에서 묘, 마는 봄의 한가운데 생명 기운이 가장 왕성하게 살아있는 시점입니다. 위로 뻗고 옆으로 퍼지고 끊임없이 자라는 기운입니다. 2016년의 병호, 비잉우에서 병, 비잉은 하늘의 태양입니다.
한여름의 불꽃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봄의 나무가 한여름 대낮 햇볕 아래 서 있는 형상입니다. 뿌리가 단단하고 줄기가 튼튼하고 햇볕이 충분하면 그 나무는 폭발적으로 자랍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을 무카통명이라고 합니다. 나무와 불이 밝게 통한다는 뜻입니다. 지혜가 열리고 그 지혜를 따라 재물이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토끼띠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아이디어가 많아지는 느낌, 머릿속이 전부 다 빠르게 돌아가는 느낌, 뭔가 될 것 같다는 근거 없는 확신, 그것이 바로 이 기운입니다. 2026년의 기운이 이미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강해도 뿌리가 막혀 있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햇볕이 아무리 강해도 나무 껍질이 썩어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재물은 똑같습니다. 기운이 열려도 그 기운을 받아낼 통로가 막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운이 와도 받아낼 그릇이 깨져 있으면 다 새어나갑니다. 이 이야기는 가방과 함께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963년생 토끼띠 여러분, 올해는 오랫동안 쌓아온 것들이 비로소 형태를 갖추는 해입니다. 오래 기다렸던 투자의 결실, 부동산의 흐름, 혹은 자녀를 통해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재물, 직접 뛰어다니는 것보다 지금까지 뿌려온 씨앗이 어디서 열매를 맺는지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올해는 새로 시작하는 해가 아닙니다. 거두어드리는 해입니다. 1975년생 토끼띠 여러분, 커리어의 변곡점이 보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외에 새로운 수입의 통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업이 본업을 넘어서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단,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잡으려 하면 모두 놓칩니다. 올해는 선택과 집중이 핵심입니다. 1987년생 토끼띠 여러분, 사람을 통해 재물이 옵니다. 귀인의 해입니다. 오래된 인연이 뜻밖의 기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올해는 사람을 함부로 정리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필요 없어 보이는 인연이 하반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999년생 토끼띠 여러분, 처음으로 큰 문이 열리는 해입니다. 스님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가 향후 10년의 방향을 가릅니다. 두려움에 앞서더라도 이번에는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2026년이 재물의 기운은 언제 어떻게 움직입니까? 올해 토끼띠의 금전운에는 3번의 파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파동은 봄입니다. 3월에서 4월 사이 오랫동안 막혀있던 것이 서서히 뚫리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오래 기다리던 일이 해결되거나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흥분하지 마십시오. 아직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파동은 22년 7월입니다. 올해 가장 강한 재물 기운이 몰려오는 시점입니다. 이 시기에 움직이는 사람과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의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보입니다. 세 번째 파동은 가을입니다. 9월에서 10월 들어온 것을 지키고 굳히는 시점입니다. 이 시기에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면 상반기에 쌓은 것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3번의 파동, 준비, 행동, 지킴, 이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은 같은 해를 살아도 전혀 다른 결과를 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좋은 기운이 단 하나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쯤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들고 다니는 그 가방의 이야기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가방을 들고 나오면서 가방 안을 들여다보셨습니까? 대부분은 그냥 들고 나옵니다. 어제도, 그제도, 지난달에도 생각 없이 들고 나옵니다. 가방은 그냥 들고 다니는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님이 그 생각을 바꿔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 재물은 기운을 따라 움직입니다. 기운은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곳에 기운이 흐르고 사람이 머무는 곳에 기운이 쌓입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물건은 무엇입니까? 지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틀렸습니다. 지갑은 가방 안에 있습니다. 열쇠도, 카드도, 여러분의 재물과 직결된 물건들이 모두 가방 안에 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지하철 안에서, 회의실에서, 밥을 먹는 식당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카페에서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함께하는 물건이 가방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방의 기운이 곧 여러분의 재물운입니다. 가방이 맑으면 재물운이 맑습니다. 가방이 탁하면 재물운도 탁합니다. 가방이 막혀 있으면 들어오려는 돈도 막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하십니다. 새 지갑을 삽니다. 지갑 색깔을 바꿉니다. 지갑 안에 넣는 카드 순서를 신경 씁니다. 노란 지갑이 좋다. 지폐는 펴서 넣어야 한다. 동전은 따로 보관해야 한다. 이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 안은 어떻습니까? 몇 년치 기운이 쌓인 채로 한 번도 정리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금고 안을 깨끗하게 닦아놓고 그 금고가 있는 방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아무리 깨끗해도 바깥이 탁 쫀 듯 품는 의미가 없습니다. 풍수에서 안쪽은 내기, 나이시, 즉 내부의 기운을 품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탁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넣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릇이 더러우면 깨끗한 물을 부어도 금방 탁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당장 가방을 열어보십시오. 혹시 이런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몇 달 전 영수증 뭉치, 포인트가 이미 다 찬 스탬프 카드, 언제 넣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진통제 한 알, 뚜껑이 없어진 펜, 배선이 엉킨 채로 방치된 이어폰, 유효기간이 지난 신용카드, 이것들이 단순한 잡동사니가 아닙니다. 풍수에서 이것들은 정체된 기운의 상징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기운, 이미 끝난 일의 기운, 더 이상 쓸모없는 것들의 기운, 그 기운이 새로운 재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새 것이 들어오려면 묵은 것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방 안에 묵은 기운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새로운 재물이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가방 안의 물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가방을 어디에 놓느냐입니다. 여러분은 가방을 어디에 내려놓습니까?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 집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바닥에 툭 던지듯이 내려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풍수에서 바닥은 음기, 임예가 가장 강한 곳입니다. 땅의 기운, 가라앉는 기운, 아래로 내려가는 기운이 모이는 곳입니다. 재물운을 담고 있는 가방을 하루에도 수십 번 바닥에 내려놓는다는 것. 이것이 돈이 끊임없이 아래로 내려가는 습관의 시작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가방은 반드시 의자 위, 테이블 위, 선반 위에 올려두십시오.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재물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가방 안에서 묵은 것을 비워내야 합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는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워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빈 그릇은 또 다른 것으로 채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채우느냐입니다. 특별히 토끼띠에게는 2026년 병원년의 기운을 극대화시키는 가방 안쪽에 넣어야 할 바로 그것. 수십 년 동안 스님이 상담해온 분들 중에 재물운이 극적으로 바뀐 분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의 가방 안에 작지만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스님도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 두 분, 10분, 20분 계속 같은 패턴이 보였습니다. 재물운이 바뀐 분들의 가방 안에는 반드시 공통된 것이 있었고, 재물이 계속 새는 분들의 가방 안에는 반드시 없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끼띠가 2026년 가방 안쪽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 3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황동전 혹은 금빛이 도는 동전입니다. 반드시 새 것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래되어 검게 변한 동전, 긁히고 낡은 동전은 오히려 탁한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쓰던 것을 재활용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새 것으로 준비하십시오. 왜 동전입니까? 토끼는 목무의 기운입니다. 나무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아무리 강하게 자라도 다듬어지지 않으면 가구가 되지 못합니다. 형태를 갖추지 못합니다. 그의 기운이 나무를 다듬습니다. 도끼가 나무를 쳐야 가구가 되듯이 금기가 목기를 만나야 재물이 실제 형태를 갖춥니다.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돈 될 것 같은데 늘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던 기회, 그것이 실제 통장으로, 실제 결과로 들어오게 해주는 기운이 바로 금기입니다. 황동전이 그 금기를 담고 있습니다. 넣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지갑안이 아닙니다. 가방 안쪽 포켓, 가장 깊숙한 자리에 넣어 두십시오. 그리고 절대 꺼내서 쓰지 마십시오. 이 동전은 쓰는 돈이 아닙니다. 재물을 불러들이는 씨앗입니다. 씨앗을 먹어버리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붉은 실 혹은 붉은 천, 작은 조각입니다. 2026년 병오년의 핵심 색은 붉은색입니다. 병빙은 하늘의 태양입니다. 우는 화치,火气입니다. 이 두 기운이 만나는 해에 붉은색은 재물운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색입니다. 특히 토끼띠에게 붉은색은 더욱 특별합니다. 목이 화를 낳습니다. 나무가 타오르면 불이 됩니다. 토끼의 기운이 붉은 기운을 만나면 서로를 강화합니다.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관계입니다. 붉은 실 한 가닥, 손가락 한 마디 길이면 충분합니다. 작게 접거나 작은 매듭으로 묶어서 가방 안쪽 지퍼 고리에 달아 두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가방을 들고 걸을 때마다 그 실이 흔들립니다. 흔들릴 때마다 기운이 활성화됩니다. 정지된 기운보다 움직이는 기운이 재물을 더 강하게 불러들입니다. 작은 실 하나가 여러분의 가방 안에서 하루 종일 재물운을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작은 원석입니다. 토끼띠에게 2026년 가장 잘 맞는 원석은 두 가지입니다. 라피스라줄리, 우리말로 청금석이라고도 합니다. 짙은 파란색의 금빛점이 밝힌 돌입니다. 혹은 녹색 계열의 원석도 좋습니다. 비싼 것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엄지손톱만 한 크기면 충분합니다. 왜 이 색입니까? 토끼는 목기의 동물입니다. 목기를 보완해주는 색이 청색과 녹색입니다. 물이 나무를 키우듯 청색과 녹색의 기운이 목기를 보완합니다. 그리고 원석은 땅의 기운, 토기, 도해를 담고 있습니다. 토기는 재물을 붙잡아두는 기운입니다. 들어온 돈이 나가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게 해주는 기운입니다. 첫 번째 동전이 재물을 불러들이는 것이라면 세 번째 원석은 들어온 재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불러들이기만 하고 지키지 못하면 결국 새어나갑니다. 넣는 방법입니다. 작은 천주머니나 파우치에 넣어서 가방 안쪽에 두십시오. 맨살에 닿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방 안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새해 황동전, 재물을 실제 형태로 만들어주는 금기, 가방 가장 깊숙한 안쪽 포켓에. 두 번째, 붉은 실, 재물운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화기, 가방 안쪽 지퍼 고리에. 세 번째, 청색 또는 녹색 원석, 들어온 재물을 붙잡아두는 토기, 작은 파우치에 넣어 가방 안쪽에.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서로의 기운이 보완되고 강화됩니다. 하나만 있으면 효과가 약합니다.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마십시오. 재물운은 여러 사람의 시선이 닿는 순간 분산됩니다. 본인만의 것으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간직하십시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참으십시오. 재물은 소란스러운 곳을 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실수를 합니다.
세 가지를 넣고 나서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것을 넣어도 기운이 역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를 가방 안에 넣으셨습니까? 넣으셨다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좋은 것을 넣고 나서 한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넣고 나서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한 번 넣으면 영원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운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돌봐야 합니다. 방치하면 시들고 탁해지고 결국 죽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지 않으면 식물이 시드는 것처럼 기운도 돌보지 않으면 서서히 약해집니다. 4달에 한 번 딱 하루만 시간을 내십시오. 가방을 완전히 비우십시오. 안쪽을 마른 천으로 한번 닦아내십시오. 세 가지 물건을 꺼내서 잠깐 햇볕에 두었다가 다시 넣으십시오. 필요 없는 것이 새로 생겼으면 그 자리에서 꺼내버리십시오. 이 행위가 기운을 리셋합니다. 묵은 기운을 털어내고 새로운 재물운을 다시 불러들이는 의식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10분이 한 달의 재물 흐름을 바꿉니다.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방을 화장실에 들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회사 화장실, 식당 화장실, 카페 화장실,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은 음기와 수기가 가장 강하게 몰려있는 공간입니다. 더러운 것이 내려가는 곳, 물이 흘러내려가는 곳입니다. 재물운을 담은 가방을 그 공간에 함께 가지고 들어가는 것. 재물운이 물과 함께 아래로 내려가는 형상입니다.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끊으십시오. 가방은 문 밖에 두고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가방 안에 깨진 물건, 부서진 물건을 넣고 다니지 마십시오. 금이 간 거울 조각, 깨진 립스틱, 부러진 펜, 뚜껑이 깨진 파우더, 이런 것들이 가방 안에 있지 않습니까? 풍수에서 깨진 거는 파기, 포, 즉 깨지는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재물이 깨지는 기운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함께 넣어도 깨진 것이 옆에 있으면 그 기운이 퍼집니다. 깨진 것은 즉시 꺼내십시오. 버리기 아깝다고 그냥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아까움이 재물을 막습니다. 깨진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깨진 재물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빌려준 돈과 관련된 것을 가방 안에 두지 마십시오. 차용증, 빌려준 돈,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돈의 영수증, 이런 것들이 가방 안에 들어있다면 지금 당장 꺼내십시오. 이것들은 재물이 밖으로 나가는 기운을 지속적으로 살아있게 만듭니다. 매일 들고 다닐수록 그 기운이 강해집니다. 돈이 나가는 흐름이 굳어집니다. 빌려준 돈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별도로 해결하십시오. 가방 안에서 함께 들고 다니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방의 무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방 얼마나 무겁습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깨가 눌릴 만큼 무겁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모든 것을 다 넣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 있으면 편하니까. 그렇게 하나씩 넣다 보면 가방이 짐이 됩니다. 풍수에서 무게는 짐의 기운입니다. 부담의 기운입니다. 재물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여러분이 짊어진 짐이 너무 많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몸이 무거우면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기운도 무거우면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가방을 가볍게 만드십시오. 오늘 하루 실제로 필요한 것만 넣고 나머지는 두고 나가십시오. 가방이 가벼워지는 만큼 재물운도 가볍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방 색깔입니다. 지금 들고 다니는 가방색이 무슨 색입니까? 2026년 토끼띠에게 가장 좋은 가방색이 있고 피해야 할 색이 있습니다. 올해 토끼띠에게 추천하는 색은 세 가지입니다. 갈색 또는 카멜색입니다. 땅의 기운을 담아 재물이 안정적으로 쌓이게 합니다. 들어온 것이 새지 않고 모이는 색입니다. 짙은 녹색입니다. 목기를 보완하고 성장의 기운을 강화합니다. 토끼띠의 본래의 기운과 잘 어우러지는 색입니다. 금색 또는 베이지입니다. 금기를 담아 재물의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생각이 결과로 이어지게 해주는 색입니다. 반대로 올해 피해야 할 색이 있습니다. 검정과 흰색입니다. 검정은 수기가 강해 목기를 지나치게 억누릅니다. 흰색은 금기가 과해져서 목기와 충돌합니다. 모두 올해 토끼띠의 기운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지금 들고 다니는 가방이 검정이라면, 당장 바꾸기 어렵다면 안에 넣는 3가지로 보완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가방을 새로 살 때는 반드시 이 색을 기억하십시오. 가방 하나가 이렇게 많은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방은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안에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면서 재물운을 조금씩 매일매일 세게 만드는 습관들이 따로 있습니다. 특히 토끼띠가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는 패턴입니다. 듣고 나면 분명히 나 이거 하고 있었다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3가지를 넣었습니다. 바닥에 내려놓는 습관도 끊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돈이 새는 느낌이 납니까? 가방 밖에서 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안에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문제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조금씩 매일 재물운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오늘 스님이 그것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돈 이야기하기를 너무 쉽게 하는 것입니다. 토끼띠는 사교성이 좋습니다. 말이 많고 표현이 풍부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립니다. 이것이 토끼띠의 강점입니다. 그런데 재물에서는 이것이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인과 밥을 먹다가 이번에 월급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모임에서 요즘 부업으로 얼마를 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가족에게 이번에 얼마를 모았다, 어디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했습니까? 풍수에서 말로 내뱉은 재물 이야기는 기운이 흩어집니다. 응축돼야 할 재물운이 말과 함께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계획이 말이 되는 순간 그 계획의 기운이 여러 사람에게 분산됩니다. 씨앗을 심기도 전에 열매 이야기를 하면 그 열매는 맺히기 어렵습니다. 2016년에는 돈에 관한 이야기를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잘 되고 있어도 조용히 하십시오. 계획이 있어도 이루어질 때까지 말하지 마십시오. 재물은 소란스러운 곳을 피하고 조용한 곳에 머뭅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지출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아십니까? 대부분 모릅니다. 대략 이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받고 나서야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풍수에서 재물은 주의를 기울이는 곳에 모입니다. 자신이 쓰는 돈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재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 그러면 돈은 정말 아무데나 갑니다. 주인이 신경 쓰지 않는 돈은 스스로 방향을 찾아 나갑니다. 내일 저녁 딱 5분입니다. 오늘 쓴 돈을 확인하십시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썼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인식이 재물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나는 너의 흐름을 알고 있다. 재물은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 곁에 머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습관이 아니라 내 성격의 문제 아닌가? 원래 꼼꼼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다. 아닙니다. 이것은 성격이 아니라 행동 패턴입니다. 행동 패턴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끼띠에게 2026년이 바로 이 패턴을 바꾸기 가장 좋은 해입니다. 목화통명의 기운이 열려 있을 때 새로운 습관이 가장 빠르게 자리를 잡습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아침에 첫 행동입니다.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스마트폰을 보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알림을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SNS를 열고 유튜브를 켭니다. 눈을 뜬 지 1분도 안 되어서 외부의 정보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의 첫 에너지가 소비로 시작됩니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오늘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를 생각하기도 전에
외부의 것들이 먼저 들어옵니다. 풍수에서 아침은 하루의 기운이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어떤 기운을 먼저 받아들이느냐가 하루 전체의 재물 흐름을 결정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딱 1분만 멈추십시오. 스마트폰을 들기 전에 오늘 이루고 싶은 것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받고 싶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구체적으로, 숫자로, 장면으로, 느낌으로. 이 1분이 하루의 재물 방향을 정하는 첫 의식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1분입니다. 그런데 이 1분이 쌓이면 한 달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습관입니다. 고마움을 잊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벌어야 한다. 더 모아야 한다. 아직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결핍으로 향합니다. 부족함에 집중하는 기운이 더 많은 부족함을 불러들입니다. 풍수에서 재물은 감사한 마음이 있는 곳에 모입니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채워집니다. 지금 가진 것이 적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더 적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기운의 방향이 그렇게 흐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3가지만 찾아보십시오. 오늘 감사한 것 3가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밥을 먹었다. 오늘 몸이 건강했다. 오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다. 이 작은 감사가 기운을 안정시킵니다. 안정된 기운이 새로운 재물을 불러들입니다. 재물은 불안한 곳을 피합니다. 감사하고 안정된 곳에 머뭅니다. 5번째 습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의아해할 것입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방식입니다. 수면이 재물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훨씬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늦게 자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새벽 1시, 2시 할 일이 많아서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어느새 그냥 습관적으로 풍수에서 수면은 낮에 흩어진 기운을 다시 모으는 시간입니다. 재물운이 재충전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재충전이 이루어지는 핵심 시간대가 있습니다. 자정 이전입니다. 특히 밤 11시 이전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에 자지 않으면 재물은 재충전의 황금 시간을 놓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방에 넣고 아무리 좋은 습관을 만들어도 이 시간을 계속 놓치면 기운이 쌓이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딱 30분만 일찍 자십시오.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30분씩 조금씩 당기면 됩니다.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돈 이야기를 줄이는 것, 지출을 확인하는 것, 아침 첫 1분을 바꾸는 것, 감사를 찾는 것, 일찍 자는 것. 이것 중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마 하나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그런데 수면 이야기를 꺼냈으니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는 공간, 즉 침실이 재물운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입니다. 잠자는 방향, 침대 아래 공간, 침실 안의 배치. 이것들이 여러분이 자는 동안 재물운을 충전하느냐, 새게 만드느냐를 결정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몸은 쉽니다. 눈은 감깁니다. 의식은 멀어집니다. 그런데 기운은 멈추지 않습니다. 낮 동안 여러 곳에서 흩어졌던 기운들이 수면 중에 다시 몸으로 돌아옵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소비되고 흩어진 재물운이 잠자는 동안 다시 충전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운이 넘칩니다. 반대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잠을 잤는데 피곤합니다. 아침부터 무겁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지칩니다. 이런 날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수면 중 기운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로 짚을 것은 자는 시간입니다. 잠깐 언급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풍수에서 하루의 기운은 시간대마다 다르게 흐릅니다. 자정을 기점으로 기운의 방향이 바뀝니다. 자정 이전은 음기가 정점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자정 이후는 새로운 양기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전환점을 잠든 상태로 통과해야 합니다. 자정이 넘어서 잠이 드는 분들은 이 전환점을 깨어있는 상태로 맞이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양기가 올라올 때 몸이 이미 지쳐 있습니다. 충전이 아니라 소진이 계속됩니다. 토끼띠는 특히 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목기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강하게 움직입니다. 이 시간이 깊은 수면 상태에 있어야 목기가 온전히 충전됩니다. 이 시간에 깨어있거나 얕은 잠을 자고 있으면 토끼띠 본래의 기운이 충전되지 않습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 이것이 토끼띠 재물운 충전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머리 방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머리를 어느 방향으로 두고 자십니까? 대부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침대가 놓인 방향대로 잡니다. 편한 대로 잡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면 중 기운 충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2016년 토끼띠에게 가장 좋은 취침 방향은 동쪽 또는 동남쪽으로 머리를 두는 것입니다. 목기는 동쪽에서 옵니다. 해가 뜨는 방향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방향입니다. 머리를 동쪽으로 향하면 수면 중에 목기를 자연스럽게 흡수합니다. 토끼띠의 본래 기운이 잠자는 동안 채워집니다. 반대로 북쪽으로 머리를 두면 어떻습니까? 북쪽은 수기가 강한 방향입니다. 아래로 흘러내리는 기운입니다. 재물이 흘러내리는 형상입니다. 오랫동안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온 분들 중에 이유 없이 돈이 새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방향을 확인해 보십시오. 바꾸기 어려운 구조라면 최소한 발이 북쪽을 향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곳입니다. 침대 아래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침대 아래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래된 짐박스, 몇 년째 열어보지 않은 상자들, 안 쓰는 신발들, 계절 지난 옷뭉치, 어디에 쓸지 모르겠는 잡동사니들, 이런 것들이 침대 아래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풍수에서 침대 아래는 수면 중 기운이 순환하는 통로입니다. 몸에서 나온 기운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막혀 있으면 기운 순환이 막힙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밤새 기운이 정체됩니다. 재물운이 충전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하루 종일 뭔가 막혀 있는 느낌이 납니다. 이것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침대 아래가 막혀서 생기는 기운 정체입니다. 오늘 자기 전에 침대 아래를 비워 두십시오. 전부 꺼내기 어렵다면 최소한 절반만 꺼내도 됩니다. 바람이 통하는 공간을 만들어 두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내일 아침이 달라집니다. 침실 안에 두면 재물운을 강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토끼띠에게 맞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물입니다. 작은 화분 하나면 충분합니다. 목기를 보완하고 침실 안의 기운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단 반드시 생명력이 강한 것으로 선택하십시오. 죽어가는 식물은 오히려 독입니다. 시들어가는 것을 그냥 두는 것은 시들어가는 재물운을 곁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이 건강해야 기운도 건강합니다. 두 번째는 조명입니다. 2026년은 화기의 해입니다. 침실 조명이 너무 차갑거나 너무 어두우면 화기가 억눌립니다. 자기 전 10분 따뜻한 색의 조명으로 침실 전체의 기운을 살려두십시오. 형광등처럼 하얗고 차가운 빛보다 노란빛이 도는 따뜻한 조명이 좋습니다. 20분이 침실 안의 기운을 바꿉니다. 세 번째입니다. 동쪽 벽에 붉은 계열의 작은 장식이나 그림을 두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손바닥 크기면 충분합니다. 목기와 화기가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는 동안 그 기운이 침실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한 가지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침실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깨진 물건, 멈춘 시계, 죽은 식물,
이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기를 담고 있습니다. 침실은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파기를 담은 것이 있으면 자는 동안 내내 그 기운에 노출됩니다. 멈춘 시계가 벽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가 없어서 멈춘 채로 몇 달째 걸려 있는 것, 당장 내리십시오. 멈춘 시계는 재물의 흐름이 멈추는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가방에서 시작해서 침실까지 왔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방의 기운, 일상의 습관, 자는 공간의 기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6년 토끼띠가 월별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가방 안쪽 이야기로 시작해서 토끼띠의 2026년 기운, 가방 풍수의 원리, 넣어야 할 3가지, 하면 안 되는 것들, 무의식적 습관, 침실과 수면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들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한 해를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 월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같은 해를 살아도 전혀 다른 결과를 냅니다. 1월과 2월입니다. 준비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이미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가방을 정리하십시오. 침실을 정돈하십시오. 침대 아래를 비우십시오. 나쁜 습관 하나를 끊으십시오. 전부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씩 차근차근. 이 해는 기운이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은 시간입니다. 씨앗을 심는 시기입니다. 씨앗을 심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 봄의 기회를 잡습니다. 3월과 4월입니다. 첫 번째 파동이 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것이 뚫리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오래된 인연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믿고 있던 일이 해결됩니다. 새로운 제안이 들어옵니다. 뭔가 달라지는 느낌이 납니다. 이때 흥분하지 마십시오. 이 파동은 시작입니다. 절정이 아닙니다. 성급하게 큰 지출을 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곳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들어오는 것은 밭대 나가는 것은 신중하게 보십시오. 5월과 6월입니다. 에너지가 상승합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아이디어가 많아지는 느낌, 뭔가 될 것 같은 느낌. 이것이 목화통명의 기운이 절정으로 향하는 신호입니다. 이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제안하십시오. 연락하십시오.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문이 열립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말을 줄이십시오. 움직이되 소란스럽지 않게, 행동하되 자랑하지 마십시오. 재물은 조용한 곳에 머뭅니다. 7월과 8월입니다. 올해 가장 강한 재물 기운의 절정입니다. 이 2달이 2026년의 핵심입니다. 상반기에 뿌린 씨앗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들어오는 것이 많아집니다. 기회가 겹칩니다. 선택해야 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욕심입니다. 다 잡으려 하면 다 놓칩니다. 한 가지를 단단히 잡으십시오. 충동적인 투자를 경계하십시오. 갑자기 좋은 말로 접근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절정의 시기일수록 판단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보다 2배 신중하게 움직이십시오. 9월과 10월입니다. 결실의 시간입니다. 상반기에 뿌리고 여름에 키운 것들이 수확되는 시점입니다. 오래 기다렸던 것들이 마무리됩니다. 계약이 성사됩니다. 관계가 정리됩니다. 돈이 들어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무리입니다. 시작은 잘해놓고 마무리를 흐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끝을 단단히 하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9월과 10월에 잘 마무리한 것이 내년의 씨앗이 됩니다. 11월과 12월입니다. 내년을 위한 준비입니다. 올해 들어온 것을 감사하십시오.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정리하십시오. 가방을 다시 한번 정돈하십시오. 침실을 점검하십시오. 올 한 해의 기운을 깨끗이 마무리하고
새해의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욕심내지 마십시오. 나누십시오. 재물은 혼자 쌓아두는 곳에서 썩고 흘려보내는 곳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오늘 당장 실천할 것을 정리합니다. 5가지입니다. 첫째입니다. 지금 가방을 여십시오. 영수증, 만료된 카드, 깨진 물건, 오래된 잡동사니를 전부 꺼내십시오. 비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둘째입니다. 새 황동전, 붉은 실, 작은 원석을 준비하십시오. 가방 안쪽 가장 깊은 포켓의 동전을, 지퍼, 고리의 붉은 실을, 작은 파우치에 원석을 넣으십시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마십시오. 셋째입니다. 오늘부터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지 마십시오. 의자 위, 테이블 위, 선반 위, 이것 하나만 바꿔도 기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넷째입니다. 오늘 자기 전에 침대 아래를 비우십시오. 멈춘 시계가 있으면 내리십시오. 죽어가는 식물이 있으면 치우십시오. 자는 공간을 맑게 만드십시오. 5째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딱 1분, 스마트폰을 들기 전에 멈추십시오. 오늘 받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이 1분이 하루의 재물 방향을 정합니다. 이 5가지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대단한 결심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저녁에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스님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고도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나중에 해야지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결심은 식습니다. 기운은 흐릅니다. 오늘 안 하면 내일은 더 어렵습니다. 올해는 토끼띠에게 평생 2-3번 올까 말까 한 해입니다. 12년에 한 번 돌아오는 재물의 문이 열리는 해, 10년 대운과 겹치는 해, 목화통명의 기운이 살아 움직이는 해, 이 기회를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것과 몰라서 지나치는 것은 결과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스님이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재물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가 잘 흘러 들어오려면 받아낼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 통로를 여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가방 하나를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닥에 내려놓던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1분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바꿉니다. 작은 기운이 큰 흐름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2016년 토끼띠 여러분 모두에게 대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한 가지만 남겨주십시오. 토끼 2026 준비 완료.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결심을 기운으로 만듭니다. 글로 쓰인 결심은 마음속 결심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같은 토끼띠 가족과 지인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가 그분들의 2016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운은 준비된 사람에게 갑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십시오. 스님이 늘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